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긴급 현황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즉, 소득에 따라서 선별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 그리고 기준금리를 B컷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민생회복지원금 다 기억나십니까? 소상공인에게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민생회복지원금이 나오면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소상공인 이렇게 도와주자, 저렇게 도와줘야 된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럼 민생회복지원금을 빨리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서 몇 개월 이내에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인데, 그런데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되 원래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것은 보편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이었습니다. 근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선별적인, 한마디로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오늘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요, 이런 아이디어 어떠신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왜? 여러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공문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10분 안으로 바로 좀 상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 경기도가요, 이렇게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 어려워요, 경제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 자, 이제 경기도지사는요, 경제부총리를 이제 역임했었죠. 그래서 경제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김동연 지사는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본인이 있었을 때에 이제 추경을 편성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28조 5천억 원의 추경도 편성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코로나 때라든지 이때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네요.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과 다르다. 2004년도 그 당시에는 중국의 이제 고성장, 대외적인 어떤 환경이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혜를 입었었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이 와도 우리 경제는 정치와 경제가 따로 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대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일단 보면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다 뺐습니다. 일단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서 별도로 여기 나오네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합시다. 라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자, 소득에 따라서, 자, 이게 좀 다르죠. 이 민생회복지원금 과거에 있었던 거랑 이게 다릅니다. 자, 경기도지사는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지 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 나온 아이디어는 소득에 따라서 취약계층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수진작, 그렇죠. 소상공인에게 써야 되니까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추경해야 된다. 추경해도 문제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정부 추계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 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래서 지금 30조 원에 크죠. 30조면 만약에 30조 원이 진짜 슈퍼 추경이 된다 그러면 과거에 기억나시죠? 소급 적용, 손실보상 을 했었을 때 그 정도의 양이에요. 이 30조 원이라는 거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몰라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조 원의 슈퍼 추경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죠. 이걸 해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 그쵸? 소상공인 분들 다 공감하시죠? 이거는 어떤 전문가라도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가 됐어요. 세수 감소됩니다. 재정이 악화되죠. 그러니까 더 투자를 안 하죠. 정부도.
소비 투자 위축이 와서 악순환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딱 상황이거든요. 예. 이건 저는 공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되고 있으니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야, 금리를 빅컷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 빅컷은 뭐냐면 금리를 0.5%포인트 한 번에 내리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이 19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완전 지금 어렵죠. 왜 그러냐? 지난밤에 뭐가 있었습니까? 연준 FOMC 회의가 열렸고 0.25%포인트 금리 내렸죠. 근데 문제가 내린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내년도 금리를 4번 금리 인하에서 2번 금리 인하로 수정을 했습니다. 점도표를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그 뜻은 뭐냐? 일단 금리 인하가 속도가 둔화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나라에게는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금리를 좀 내려줘야 환율이 안정화될 텐데 이게 2번밖에 금리 인하인데요. 그런 걸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빅컷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서 글쎄요, 이거 시장 FOMC 회의 반영을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지금 요 내용은 이런 상황에서 빅컷은 좀 무리일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 문제, 가계부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되는 의견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란이 될 내용이긴 해요. 지금 왜냐면 환율이 지금 1,449원, 뭐 50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환율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때, 그 리먼 사태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쩐지 아시겠죠? 지금 경제 환경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빅컷하면은 환율이 더 오르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면은 일단은 내수는 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한번 의견 어떠신가요? 일단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민생회복지원금인데 선별적인 민생회복지원금, 그 다음에 금리를 더 인하해야 된다. 금리 인하면은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가계부채 더 생기겠죠? 왜? 금리 인하면 또 대출을 많이 받으시니까 부채가 더 늘어나겠죠. 가계부채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의견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제가 조만간 정리해서 방송할 텐데 지금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금융권에서 여러분 지원하려고 나온 안이 있고요. 정부가 또 여러분 지원하려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약간 중복되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게. 그래서 정부가 하려는 금융지원, 금융권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여러분 지원하려고는 금융지원이 있는데 그걸 가이드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인데 서로 중복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조율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 금융권의 지원과 정부가 이제 내년도에 지원할 이제 대부분 그겁니다. 만기 상환이라든지 만기 연장이라든지 상환 연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폐업자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폐업하신 분들에게 뭐 폐업 지원금이 나온다 그건 아닙니다. 뭐 폐업했던 분들에게 뭐 현금 준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뭐 폐업 지원금을 아실 거예요. 점포 철거 지원비 그거 400만 원 나오는 거 그거 말고 그 폐업자들이 그러니까 대출을 나눠서 갚도록 한꺼번에 갚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갚도록 이런 내용도 지금 은행이랑 정부 둘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제가 조만간 이제 방송할 테니까 꼭 보시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만 이제 끝났으니까 공문은 끝났어요. 이제 여정 가족님만 이제 보시고요. 우리 이제는 여정 가족님들 남으셔서 잠깐 우리 이야기 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났어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잠깐 남아 계십시오.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경기 너무 힘들죠? 오늘도 제가 연합뉴스 가서 오늘 있었던 경기 이슈들 미국에서 금리 인하했고 매파적 금리 인하하고 내년도 점도표부터 막 흘러가는 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보시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2%인데 이거보다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간다는 얘기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나가서 이제는 또 추경 얘기 또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상공인 도와줘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추경이 들어가야 된다. 정부 빼고 지금 다 추경 얘기하는데 추경을 꼭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이거는 진짜 필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이 되면은 소상공인 추경이 돼야 된다는 거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여전가족님 계셨으니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경제를 좀 풀어드리는 건데, 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드시죠? 그죠? 너무 힘듭니다. 그거 왜 힘드냐면 내수가 지금 안 되거든요. 내수가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돈이 안 돌거든요.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소비 여력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 이건 제가 또 비판도 많이 했지만 정부가 돈을 안 쓰잖아요. 일단 돈이 안 돈다고. 이게 이제 내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수라는 건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과 정부 지출이에요. 이게 내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수가 안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하죠? 달러의 가치가 막 치솟고 있습니다. 당분간 제가 봤을 때 달러는요 1,400원대 계속 넘어갑니다. 내년 초 1월 때까지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진짜 1,400원대 계속 뚫어낼 거거든요. 원래가 우리가 문제가 없었을 때는 1,300원대, 1,400원 이하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좋냐? 이제 수출기업은 좋아요. 수출기업.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달러 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달러. 그럼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나는 사실 달러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들을. 아니 나는 항상 그냥 동네 장사만 하고 이랬는데 달러를 어떻게 보냐.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이 변했죠. 우리 시니어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이제 달러를 벌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어요. 투자란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쉽게 여러분께서 달러를 벌 수 있는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나오면 이게 원화로 안 들어와요. 달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유튜버들이 좋아합니다. 유튜버들이. 왜? 구글이 달러 싸주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1달러에 1,300원씩 받았는데 이제는 1,400원씩 받는 거예요. 이 100원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1달러, 2달러, 3달러, 100달러, 1000달러 되면 곱하기 100원이 더 늘어나는데 엄청난 큰 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쉽게 달러를 벌 수 있는 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외국의 플랫폼에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께서 돈 안 들고, 여러분이 전혀 뭐 돈 들고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유튜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분 유튜버 보십시오. 시니어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내수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돌파구를 좀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안타까워서.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그 새로운 기술은 뭐다?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를 조금 배워보시는 게 되게 좋고요. 특히 쇼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나이 안 따지고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께 돈 내라 그러면 의심 한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제 말은. 공부를 하셔서 유튜브를 해볼 생각을 좀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시니어 분들이든 소상공인 분들이든. 왜? 당분간 그러니까 환율은 안 떨어집니다. 그럼 더더욱 이런 게 더 각광을 받는 거라는 거죠. 이제 어떤 진정성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진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는 완전히 뭐 난리가 났고, 지금 정치로서 뭐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경 씁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시라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아요. 유튜브 제작하는 방법들도 시작해서 뭐 해야 된다, 많잖아요. 그러면 보시면서 좀 공부를 좀 하시기를 저는 이제 권유드려요.
어떤 제가 진정성인지 아시겠죠? 예. 다양한 일들 있겠죠. 여러분 이제는 돈 버는 일은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은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이런 거시경제 상황에서 달러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게 더더욱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우리가 손쉽게 국위선양하고 달러 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유튜브 쇼츠라든지 이런 유튜버 외국계 플랫폼 이런 거를 좀 해보시는 거를 저는 정말 권유드립니다. 제 진정성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좀 내년도 이제는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웃음 일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여러분 유튜브 하시다가 궁금한 거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유튜브 수업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는 대학 강의를 하잖아요. 대학 강의 아시죠? 제가 그래서 대학 겸임 교수다 보니까 대학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유튜브 미디어 수업을 해요. 제가 마케팅 가르치다 보니까 뭐 소셜 마케팅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걸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데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따로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많이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를 좀 해보시기를 우리 여정가족님들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우리 여정가족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내년도 2025년도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유튜버가 좋은 게 뭐냐면 나이를 안 따집니다. 진짜예요. 전 진짜 이런 미디어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장년층 유튜버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정말 많이 보세요. 유튜브 나이를 안 따져요. 나이를.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도 유튜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말로 팬층도 많고. 그래서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 못해 그런 생각 버리시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교육 같은 건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서 조금 2025년도 한번 도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마음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서 좀 같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여러분 어제 제가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유튜브를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웬만해서는 제가 올리는데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모임도 많고 그 다음에 막 강의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제 진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못 찍어서 그래서 오늘은 또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분께 진짜 돈 되는 정보 여러분 정말 좀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을 이제 준비했고 여러분의 또 의견 또 들으면서 또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또 저는 또 방송에 나가서 소상공인분들을 대변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저는 늘 여러분 편입니다. 요즘에 편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그렇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여정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이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는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정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우리 여정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정 가족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든든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채널 구독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은 처음만 보고 가시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게 딱 이런 얘기를 못해. 막 이렇게 제 마음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짠한 마음 표현도 못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반 끝에 가서는 우리 여정가족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라서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도 전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더 또 형식에 매이지 않는 더 진정 어린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여정가족님 힘내십시오. 분명히 좋은 날이 있고요. 좋은 일이 있고요.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말이 또 계속 길어질까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짠합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